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CN 뉴스입니다. 저번 이제 뉴스가 1회 나갔고요. 이번에는 이제 YCN 뉴스가 2회차입니다. 네. 그런데 기사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기사를 제보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기사를 제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첫째로 저희 유림방송 전화번호가 여기 나와 있죠? 네. 02-2272-1043 이렇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전화를 주셔서 뉴스를 제보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근무 시간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이메일이 있습니다. ycnkr@naver.com 여기로 기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뭐 기사를 보낼 때 너무 그렇게 크게 준비하실 거 없고요. 네. 행사가 있었으면 사진 한두 장 더 많으면 좋고요. 네. 그리고 언제 어떤 행사였는지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사로 만들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네. 카톡 아이디에 YCN 유림방송을 친구를 추가해가지고 카톡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홈페이지 ycnb.kr 여기 들어오셔서 홈페이지에 보면 기자단의 명단이 있고 그 옆에 그 이메일이 쭉 기자단 이메일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 기자에게 연락해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기사를 보내주시면 유림과 관련된 뉴스와 그리고 지역에 꼭 유림 방송에 꼭 알려야겠다 하는 뉴스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방송을 저희는 이제 작년 8월 27일 날 개국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상당한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유림 방송을 제가 준비한다라고 하고 주변에다가 얘기를 하고 서로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사실 방송을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교 유림 그러면 네. 거의 매일 거기는 제사만 지내잖아요. 네. 뉴스 방송에서 매일 제사만 지낼 텐데 매일 제사만 지내면 그거 누가 보겠어요? 재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유교나 유림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 얘기입니다. 네. 전혀 이쪽을 모르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 그 유교나 유학의 그 학문의 범위, 폭, 그리고 그런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런 분들은 유교? 제사 지내는 곳? 이렇게밖에는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분들에게 다양한 걸 정말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방송을 꼭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또 제가 많이 다지는 계기가 되기는 했는데 이제 방송에 이제 저희 방송을 보면 다양한 컨텐츠가 나가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뉴스만 모아서 본다 보면 뉴스만 정말로 나가서 각 지역의 향교나 서원에 있던 어떤 그 행사들을 쭉 모아서 보면 사실 뉴스 그 분양 어떤 그리고 제사 네. 이런 게 많아요. 예. 근데 그 하나하나의 제사 그 분양이 그쪽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네. 다 그 자체만으로는 아주 특별한 인물, 특별한 지역, 특별한 행사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매일 헌관이 나와가지고 향을 올리고 잔을 올리고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뉴스만 모아서 보면 다 언뜻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YCN 유림 뉴스는 어떤 그냥 단편적인 어떤 제사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뉴스보다도 네. 우리 뉴스를 보면서 네. 그 배경 설명, 그 배경이 되는 인물, 그 사람들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 뉴스를 보고 있음으로써 시청자들이 어떤 그 지식의 폭이 넓어지게 하는 그런 뉴스가 되도록 저희가 추구하려고 그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뉴스가 나가는 이런 마당에 저희가 첫 뉴스로는 성균관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성균관 그러면 성균관 대학은 많이들 아세요. 그렇죠. 그리고 요 근처에
덕수궁, 창경궁, 경복궁은 다 왔다 가셨어요. 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성균관은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물론 우리 유림들은 다 알죠. 네. 몇 번씩 왔다 가셨으니까. 근데 혹시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말로만 들었는데 성균관 대학 말고 성균관이라는 곳이 또 있다고 하는 그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예, 실제로 성균관에 그냥 어떤 인연이 돼서 왔다가 네. 성균관을 진짜로 오셔서 보고 깜짝 놀라는 분들 많아요. 아, 예. 야, 서울 시내 한 중앙에 이런 곳이 있었단 말이야? 네.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오늘 성균관 편을 먼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김우민 아나운서, 네. 제가 퀴즈를 좀 낼게요. 네, 네. 이 사진에 나오는 네. 이 건물의 이름이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 대성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대성전 맞죠? 네. 예. 근데 대성전 성균관에 있다 보면은 네.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데리고 네. 선생님들이 많이 견학을 오셔요. 네, 네. 그럼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초등학생들끼리 야, 이거 대웅전이다. 이거 대자는 읽어요. 아, 네, 네. 뒤에는 못 읽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거 대웅전이다. 네. 그래서 절이나 이제 이런 데 그렇죠. 가본 친구들이 대웅전이라는 얘기는 들어서 이것도 똑같은 줄 아는 거죠. 네. 그건 아니고 예, 대성전이고. 대성전. 자, 대성전은 뭐 하는 공간이죠? 죄를 모시는 곳. 그렇습니다. 네. 대성전은 공자님의 위패를 모셔놓고 네. 예, 일단은 음력 1일, 15일. 네. 한 달에 두 번이죠. 음력 그래서 1일. 예, 음력 15일. 1일, 15일. 네. 그래서 삭분양, 망분양 네. 합쳐서 상망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매달 두 번 네. 상망 분양을 하고요. 네. 그리고 봄 가을에 석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봄 가을에 크게 네. 예, 제를 올리는데 네. 그때는 공자님뿐만 아니고 네. 맹자님, 증자님 같은 그 훌륭하신 성현들의 위패도 모셔 있고요. 예. 그리고 예, 동국 18년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황, 이위, 그리고 네. 김장생 뭐 이런 분들 예, 유학자들, 성학자들. 예, 네. 유학자들이 또 쭉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 봄 가을에 또 예, 향을 올리는 또 제사를 큰 제사를 지내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볼 수 있는데 그냥 평일날 오시면은 네. 대성전은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다른 장면을 보시면 예, 향을 올릴 때는 이제 문을 열고 헌관이 들어가서 이렇게 예,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써 있는 예, 공자님 위패에다가 향을 올리고요. 그 옆쪽으로 예, 맹자, 예, 증자 그 뒤쪽으로는 예, 이제 그 이황, 이위, 김장생, 예, 조원 이런 위대하신 예, 유학자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네. 예, 가끔 가다가 네. 제가 실제로 성균관에서 그 질문을 받았어요. 여기 왜 위대하신 이순신 장군은 없냐? 성균관에 이순신 장군을 넣어야 된다. 예. 이런 실제로 그런 질문 그 소식도 받고 질문도 받았거든요. 근데 왜죠? 네. 위순신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위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다. 예. 여기에는 유교니까 네. 유학자들을 모신 곳이다라는 것을 네. 밝혀드립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이렇게 예, 분양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열고 현관이 향을 올린다는 거 이 네.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건물은 뭘까요? 명륜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명륜당. 네. 뭐 하는 공간이죠? 공부하는 곳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성균관 유생들이 실제로는 이제 공부하는 곳. 그러니까 성균관은 크게 두 가지. 제를 지내는 대성전 공간과 네. 공부를 하는 명륜당 공간으로 네.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문이 열려 있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문이 닫혀 있었고 이제 추운데 문 열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예. 문이 닫혀 있었고 양쪽 끝은 이제 교수님들이 귀가하던 곳이라고 네. 이제 되어 있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 은행나무네요. 은행나무. 은행나무죠. 네, 성균관이나 향교에 가보면 성균관은 뭐 당연한 거예요. 500년 정도 됐는데 윤탁이라는 분이 이제 심으셔가지고 500년이 됐는데 향교에도 은행나무가 다 있거든요. 예. 자, 왜 성균관과 향교에는 은행나무가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예. 예, 그 사이에 하면 공자님께서 네. 그 제자들을 은행나무 밑에서 가르쳤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공부하는 곳을 행단이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거든요. 행단. 예, 네. 은행나무 밑에서 교단을 만들어 놓고 네.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되게
야외 수업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네. 어떤 공부의 효율이 더 좋다고 생각하셨는지 네. 은행나무 밑에서 날씨가 좋으면 은행나무 밑에서 많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네. 그 고사를 따라서 이렇게 은행나무를 다 심었다고 하고 네. 이게 이제 500년 정도 된 지금 은행 성균관에 나무가 이제 있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는 이제 따지면 행단의 행자가 네. 살구나무란 뜻도 있고 은행나무란 뜻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 중국에서는 이제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아, 예. 복부에 가면 이제 살구나무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어원을 따져 보면은 공자님이 살구나무 밑에서 가르쳤다라고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한국으로 이제 조선으로 오면서 이제 어떻게 은행나무로 된 바뀐 이유, 거네요. 이유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중국에서는 살구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언뜻 보면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뭐 하는 것이죠? 굉장히 길쭉하게 그 창문들인 거죠? 그렇죠. 예. 창문이 있고 밑에 아궁이가 있으니까 예. 뭔가 방은 방인 것 사람이 같은데. 기거하는 네. 것처럼 보이는데 길쭉하게 있고요. 네. 이것만 딱 보면 이건 무슨 건물인지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동제, 서제 들어보셨죠? 네. 동제, 서제. 서재. 바로 학생들이 유생들이 기거하던 기숙사입니다. 아, 기숙사군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네. 이게 무슨 기숙사야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자, 다음 사진. 예, 아. 그 뒷면을 보면 예. 딱 이제 언뜻 보이죠. 예. 텐마루가 있고 예.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러니까 바로 전에 보셨던 요건 창문이에요. 공부 아, 그렇죠. 그 기숙사의 예, 예. 창문이고 네, 네. 실제로는 요 뒤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는 입구는 이쪽에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그냥 돌담이 이렇게 싸져 있고 뭐 예.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거는 사실 많이 이것만 딱 보면 알 길이 없습니다. 예. 하연대라고도 하고요, 하련대라고도 하는데 네. 임금님이 성균관에 오셨을 때 예. 가마를 타고 오시다가 이제 어딘가 가마를 둬야 되잖아요. 네. 임금님이 가마를 두고 내리는 곳, 아. 임금님이 가마가 여기에까지 와서 임금님이 내리는 곳을 하연대라고 하고 임금님 가마를 두던 공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 임금님 전용 정류장이네요. 주차장이죠. 네, 주차장. 예. 옛날로 지금 현대로 예. 따지면 임금님 전용 주차장이죠. 주차장. 그러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여기다가 예. 뭔가 될 수가 없는 곳이죠. 아. 예, 그렇게 됐고 나무도 좋고 아주 볼만해요. 예, 그래서 하연대를 보셨고요.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쭉 보셨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성균관에 대한 구조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구조도를 잠깐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자, 성균관은 18세기 모습을 궁중 기록화 형식으로 그린 방궁도입니다. 성균관은 크게 제향 공간과 강학 공간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쪽은 대성전, 동무, 서무 등으로 구성된 문묘로 제사 공간이고요. 뒤쪽은 명륜당, 동제, 서제 등으로 강학을 위한 교육 공간입니다. 그리고 존경각, 정록청, 진사식당, 비천당, 수복청, 제기고, 개성사 같은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반수라는 물길이 성균관 전체를 에워싸며 흐르고 그 물길에는 다리가 3개 있는데 하나는 식당교, 하나는 중석교, 또 하나는 향석교로 현재의 성균관 유림회관 자리입니다. 명륜당 앞에는 은행나무 2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설명 고맙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성균관의 어떤 그 전체적인 구조도가 나왔는데 네. 아까 읽으셨던 대성전, 네. 그리고 명륜당, 네. 동제서제 나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금방 보셨던 하연대 여기 있죠? 네네. 예. 임금님 예, 주차장. 임금님의 주차장, 네. 예, 가마를 내리던 곳.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개천이 흐르던 거예요. 아, 예. 현대에 와가지고 네. 근대에 와서 이제 복개를 하고 다리가 다 없어졌는데 성균관을 만약에 원형을 복원한다. 네. 그러면 여기 유림회관이 지금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네네. 유림회관 건물을 헐고 예. 여기 개천 밑에 있던 다리까지는 복원을 해야 예. 원형 복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금방 읽으셨던 식당교, 중석교, 향석교가 여기 쭉 있던 네,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만약에 성균관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려 그러면 네. 여기까지는 복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요, 이제 화면이 좀 보이실란가 모르겠어요. 하연대에서 임금님이 내리시고 네. 대성전에 어떤 제를 지내기 위해서 가신다 그러면 예, 예. 임금님이 어떤 문을 통해서 갔을까요?
지금 여기 뭐 말문, 동산문, 뭐 여기도 문이라고 써주신 예, 그렇습니다. 거죠? 조그만 문이고요. 예, 그러면- 임금님께서 네. 만약에 내리셨는데 대성전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삥 돌아간다 그러면 그건 불경스러운 거죠. 임금님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만약에 대성전을 가신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서 가신다 그러면 동산문 여기 네, 보이죠? 네, 동산문이요. 동산문을 거쳐서 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산문은 네. 임금님만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닫혀 있는 겁니다. 네. 평소에 닫아놓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 우리 지금도 네. 동산문은 평소에는 닫혀 있어요. 네. 그래서 동산문의 어떤 모양을 잠깐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동산문이에요. 네. 이게 바로 동산문인데 평소에는 이렇게 닫혀 있는 거죠. 네. 임금님만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언제 여냐 이거죠. 잠깐 볼까요? 봄, 가을에 석전을 한다 그랬죠. 네. 춘기석전, 추기석전. 석전할 때만 문을 이렇게 개방을 합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임금님이 예를 들면 헌관이 돼가지고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날은 누가 헌관이 되더라도 임금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문을 개방을 하고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이쪽에 예, 이제 헌관들이 저쪽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쪽 여기가 하련대. 네, 네. 여기가 하연되고 네. 여기서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동산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헌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시는 거죠. 네. 이제 지금 그 원임 김영 관장님이 이제 네. 헌관할 때 그 사진인데요.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음 이제 들어오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서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네. 대성전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동산문의 지붕이 깨끗한 게 보이시죠? 네. 그러네요. 예, 이렇게 깨끗해야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동산문이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왜죠?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동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수리 중인가요? 공사 중인 예, 건가요? 지금 천막이 이렇게 가려져 있고 예.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지금 뭔가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게 지금 그렇죠. 이렇게 막혀 네.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 천막이 크게 쳐 있는 게 보이시죠? 네네. 예. 요거는 이제 하연대에 서서 본 모습이고요. 네. 예. 또 똑같이 이렇게. 요거는 이제 대성전 쪽에서 본 거고. 뭐 복원 각각이. 중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이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안에서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왜 지붕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낡아서 네. 이제 복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네네. 아까 여기 보셔서 알지만 깨끗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낡아서 이렇게 예. 예, 이런 복원할 정도의 예. 상태가 아니었어요. 예. 여기에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 무슨 사고였는지 잠깐 네. 보여드릴게요. 네. 3월 8일 날, 3월 8일 날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네. 예, 얼마 되지 않은 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동산문 위쪽으로 해가지고 사다리 차를 들어서 성균관 안으로 문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예. 이 들어올리던 그 와이어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이 사다리 차가 지붕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붕이 이렇게 파손이 됐어요. 아, 훼손이 된 거죠. 그래서 보물 제 141호가 이런 어이없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예. 지금 파손이 됐고 조금 더 넓은 이제 종로 소방서 사진인데요. 예. 예. 이제 이걸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네. 완전히 파손된 게 보이죠. 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네요.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는 예, 완전히 걸 파손됐고 볼수 있네요. 이제 남 밑에까지 다 무너져서 네네. 이제 위에를 아까 보셨다시피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 놓은 겁니다. 네. 못 들어오게. 그러고서 공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봐서 보면 아까 보면 이제 천막만 쳐놓고 예. 공사는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종로 이게 지금은 이제 성균관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는 종로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종로구청 담당자에게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네. 그 지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천막만 있고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너무 큰 어떻게 생각하면 큰 어떤 그 죄를 진 거잖아요. 아,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담당자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담당자도 굉장히 네. 힘들어 하시고 그 말씀은 이제 절차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완전 이제 원형 복원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원형 복원하기 위해서 설계의 어떤
설계도가 나오면 네. 그걸 문화재청에 올려서 예. 문화재청에서 뭐 고증을 받거나 그렇죠. 이제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설계 단계고 네. 원형 복원을 위한 설계 단계고 그걸 이제 설계가 끝나면 네. 문화재청에 올리고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허가가 나면 그 허가 난 거에 맞춰서 네. 이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냥 덮음만 놓고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나는 사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다리차가 이제 왜 들어가려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 안에 나무들 이제 너무 큰 나무들을 좀 전지 작업을 하려고 그래서 그랬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두르지 말고 철저하게 원형을 네. 복원하고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네.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라고 네, 네. 제가 이제 하고 전화는 끊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래도 이게 그런 절차니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참 걸리겠는데요. 1년 넘게 걸리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전에 끝내려고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답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렇군요. 성균 간에 굉장히 다른 쪽으로 들어왔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을 거예요. 하필이면 임금님만이 다닐 수 있는 동산문이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이게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지금 현대 동산문이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담당자의 말을 빌어서 제가 좀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부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국선열 면함 최익현 선생님의 항일 거의 115주년 기념 추모제가 모덕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항일 거의니까 의병을 일으킨다. 최익현 선생님께서 의병을 일으키고 115주년이 이제 지났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 자세한 설명을 좀 전해 주십시오. 순국선열 면함 최익현 선생 항일 거의 제115주년 기념 추모제가 2021년 4월 13일 모독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최익현 선생은 1833년 경기 포천에서 출생하여 대한제국 때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포하고 국권 회복에 힘쓴 문신입니다. 1905년 10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상소를 올려 조약의 무효임을 선포하고 만국조약에 참여한 외부 대신 박재순 등 오적을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1906년 74세의 나이로 수백 명의 유림을 모아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지휘대 관군에 패하고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대마도로 압송되었습니다. 압송되어 갈 때 외놈 땅을 밟지 않고 외놈이 주는 것은 먹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신발 속에 흙을 넣고 물 한 동이를 지고 가셨습니다. 결국 1907년 1월 1일 순국하셨습니다. 선생은 을사조약 이후 고조된 항일투쟁의 선봉으로 이후 전개되는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후에 고종이 내린 교지 속에 간우 공극 모경 숙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경의 높은 덕을 사모하노라 라는 의미입니다. 모독사라는 이름은 이 글 중에서 사모할 모자와 큰 덕자를 취하여 모독사라 하였습니다. 모독사에는 매년 4월 13일과 음력 9월 16일에 청양군과 유림들의 제향을 올립니다. 특히 올해는 사단법인 면함 최익현 선생 기념사업회가 발족되고 처음으로 올리는 제향이어서 더욱 뜻이 깊었습니다. 자세한 기사를 보내준 문명근 기자 고맙습니다. 자, 더욱 면함 최익현 선생 요 추모제는 우리가 또 유림이 간다라는 방송의 프로그램에서 또 자세하게 또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를 저희가 단편적으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자세히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어떤 지식도 늘려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다 보니 이렇게 차익현 선생님까지만 가지고도 뉴스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